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真是天都塌了！就我身后这小区，2017年花168万买的，现在58万都卖不出去。当时买的时候就图它在五环边上，交通便利一些。现在交通是便利了，房子卖不出去了，可咋整啊？比房价暴跌更可怕的事已经在深圳发生了。现在已经不是房子降不降价的问题，而是降价有没有人买的问题。虽然深圳的房子一降再降，首付贷款利率也是一降再降，房子依旧卖不动。就像我身后这个楼盘啊，原来4万多的价格，现在降到了2万出头，关键是还带精装修，门口就有地铁站，小区是书包房，自带商业综合体啊。最为核心的是，这里的上车门槛真的是非常低啊，只需要3到5万块钱就可以在这边买一套69平的两房，89平、97平的大3房啊，月供只要5、6千左右。真的搞不懂，如今深圳房子都这么便宜了，怎么还有那么多人去惠州买房？ 최근 베이징, 선전 등 중국 일선 도시에서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이 잇따라 쏟아지자 관영 매체들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계 관계자와 중고주택 소유자는 여전히 매매나 임대가 어렵고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이 한 말입니다. 北京的房子真的已经没法卖了。今天我谈了一个大的，给我谈疯了。前前后后我谈了6次。北京一个新楼盘，开盘的时候卖1300多万一套的合院别墅，4月份开发商主动降价，降到1100万。然后呢，我带客户去看，我找了营销总监，好不容易谈到了960万。因为呢，客户跟我说了，如果你今天给我谈的合适，我就定。客户出价竟然是940万，把营销总监直接气的呀，户型图都给摔了。我做了半天我都没说话。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 이제 막다른 길에 들어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자는 고객이 자신의 마지노선을 초과했다고 생각하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이 너무 적은데 왜 가격을 더 낮추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现在北京市的二手房已经没有成交价了，只有一个放血价。现在北京市每天的二手房成交量大概在300套到400套之间。那么这300套到400套的房子都是谁卖出去的呢？都是那些特别着急用钱的业主。再有一个就是即将面临断供的业主，他们把自己的房价压得非常非常低，在这种压力的情况下，才能勉强把房子卖出去。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50대 가까운 나이에 알리바바 등 중국 대기업에서 일했던 황 여사는 2017년 베이징 시내에서 약 40km 떨어진 허베이 랑팡시에 집을 샀습니다. 총 가격은 약 200여만 위안, 한화약 3억 7,856만 원입니다. 이 집은 선분양형이어서 그녀는 매달 5천여 위안, 한화약 95만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녀는 집값이 오를 때 팔아서 한몫 벌거나 세를 놓아 노후 생활비를 늘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곧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집값은 폭락했고 결국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황 여사는 아파트 단지 개발업자의 약속한 부대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다 최근 2년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로 아파트가 팔리거나 임대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여사는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가고 소비도 제한돼 비행기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출장이 잦은 그녀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녀는 미완성 주택 소유자는 최소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자신은 절망 속에서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허탈해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주택 매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사는 사람들의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많은 주택 구입자는 기회를 포착하여 몇십만 위안의 계약금으로 작은 면적의 원룸이나 투룸을 샀습니다. 몇 년 후 저축이 증가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그들은 종종 500만 위안, 한화약 9억 4,640만 원에서 800만 위안, 한화약 15억 1,424만 원 사이의 더 크고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중산층이 창업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주택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베이징의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근본 원인은 중산층의 자금 사정 악화입니다.
2019년 베이징 사범대학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는 월 평균 소득 5천 위안, 한화약 95만 원 이상을 버는 인구가 7천만 명이며 언론은 이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기업들이 중산층을 겨냥한 소비 시장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국의 통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개인 소득세 수입은 5,007억 위안, 한화약 94조 7,7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전국 개인 소득세 수입은 3,262억 위안, 한화약 61조 7,431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습니다. 개인 소득세 인하는 중산층이 다시 빈곤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각종 데이터를 보면 중산층이 확대되기는커녕 축소될 조짐을 보입니다. 소비 하향이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중산층은 소득이 예전 같지 않아 부동산 구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기업 소유주의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이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1,000만에서 2천만 위안, 한화약 18억 9,280만 원에서 37억 8,56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 성수기에 800에서 900만 위안, 한화약 15억 1,424만 원에서 17억 352만 원의 집을 샀던 사람들은 대규모 공장 감원의 압력에 직면하여 2선 또는 3선 도시에 가서 살거나 은퇴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베이징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직결됐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인 선전에서도 베이징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전의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선전은 2020년 전염병 당시 집값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으며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 선전의 중고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深圳中心区豪宅价格已经跌到底，原价9万，现在3.4万，实打实还送每平1.5万豪华装修，相当于毛坯价才2万左右。大家觉得还会不会跌下去？ 한 네티즌은 예전에는 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가장 많았지만 지금 선전에 집이 많은 사람은 망하기 직전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仿佛一夜之间，深圳楼市的风向完全变了，感觉所有深圳人都在卖房子，很多业主他宁愿亏掉首付也要把房子卖了。现在深圳已经有超过10万套的二手房正在挂牌了，这还没有包括法拍房，差不多就是10个深圳业主就有1个正在卖房。 하지만 가격을 대폭 낮춰도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이 네티즌은 현재 선전의 사람들은 집 때문에 자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중지해버리고 계약금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전의 많은 지역에서 매달 여러 채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바로 집안은 망하고 사람은 목매는 거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선전의 주택시장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5년 전 선전시 난상구에 있는 71제곱미터짜리 주택을 평당 7만 위안이 넘는 가격에 구입했는데 당시 490만 위안, 한화약 9억 2,747만 원을 썼으나 지금은 가격을 낮춰 팔려고 합니다. 我当年买房的时候，正是房价上涨的时候，按理说按照当年的势头，房价只会越来越贵。现在跌成什么样了？我这套房的单价 4.9 万卖掉的，本金亏了149万，房价可以说本金下跌了 30%， 将近亏了2%。 이 집주인은 집을 팔게 된 것은 아내와 함께 실직한 상태이고 주택담보대출로 숨도 못 쉬고 있다.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어 한 달에 3만 위안, 한화약 567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집을 대여섯 채나 샀는데 정말 부자였어요. 이제는 자금이 모두 묶여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선전에서 사업하는 또 다른 차오샨 사람은 2017년 320만 위안, 한화약 6억 570만 원을 들여 관 내에 집을 샀는데 지금은 128만 위안으로 가격을 낮춰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계약금 96만 위안을 먼저 냈고 주택담보대출 224만 위안, 한화약 4억 2,399만 원, 이자 5.8%로 매달 1만 5천 위안, 한화약 284만 원 정도를 갚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장사가 괜찮았기 때문에 매달 돈을 갚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급격히 악화하자 점차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달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상의한 결과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여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집값이 50%나 떨어진 160만 위안, 한화약 3억 28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거의 100만 위안, 한화약 1억 8,928만 원을 갚았지만 은행의 대출금은 아직도 170여만 위안, 한화약 3억 2,178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가격을 140만 위안, 한화약 2억 6,494만 원으로 낮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무너졌고 오랜 세월의 고생이 모두 헛수고가 됐다는 생각에 결국 대출금을 갚지 않고 집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국 지수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1분기 전국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21만 9천 가구에 달했고 3만 8천 가구가 거래됐으며 1월에만 10만 400가구가 경매로 나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가 높습니다. 거래량은 18.3% 증가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압류된 주택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량이 거래량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실제 금융 시스템 위험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구매자는 90년대생으로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일 때 집을 장만해 부채 압박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빚 감내 능력과 집값 하락에 대한 심리적 감내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상반기 조기 상환 열풍으로 재무 능력을 갖춘 우량 대출자는 이미 대출금을 미리 상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부채 리스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선전시 주택건설국, 중국인민은행 선전지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선정감독국은 시민의 문의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말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조 1,700억 위안, 한화약 7,298조 4,857억 원으로 위안화 대출 잔액이 16%를 차지했습니다. 생계형 성격이 강한 이런 종류의 대출에는 금융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지방재정, 금융기관, 부동산 기업의 이익만 고려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구제금융을 소홀히 한다면 금융시스템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각 성, 시, 정부가 구청이나 기업에 부동산 판촉 업무를 맡겼지만 주택시장 반응은 냉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광둥성에서 일부 국영기업이 중간 간부 회의를 열었고 지도자들은 부서 간부들에게 새로운 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은행은 새로운 정책에 협조하여 계약금을 최대 7.5%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우호적일수록 주택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상둥성 칭다오의 한 가도 사무소에서는 은행 계좌에 그에게 예금이 있으나 집을 사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주택 판매를 직원 성과와 연계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칭다오에 거주하는 장 씨는 자유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새 집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제 전망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청 직원들은 주택 판매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에 감점이 부과되어 동사무소 직원이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시장의 냉랭한 반응이 완화되지 않아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공의 주택 구제 조치는 성공하지 못했고 부자들의 주택 구입 전략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수많은 주택업체들이 벼락을 맞았지만 공식 파산한 곳은 한 곳도 없고 모두 납품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본격적인 위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는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지만 중공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본격적인 위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공의 특성상 많은 부동산 기업이 파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발표하지 못하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위기 임계점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